자, 이어서 중국에 대한 흐름들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을 좀 쭉 한번 차트로 봤었었는데, 뭐 상해 지수든 항생 지수든 10월 24일이었네요. 이때가 저점을 좀 찍고 만만하게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생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장 증시 키워드를 중간 점검이라고 잡아주셨어요. 중국 증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11월이 이제 반쯤 지났잖아요. 한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11월 증시를 중간 점검해보자. 왜냐면은 이번 2주 이제 연말까지 6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4분기로 보더라도 딱 중간 정도 지금 자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간 점검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이제 오늘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우선 시장과 관련해서 11월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축소되고 있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축소된다는 거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0월 후반 들어서 저점이죠. 저점을 만들고 나서는 완만하게 조금 움직이는 이제 모양새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지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상해 증시가 이제 3,000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홍콩 H지수, 항생지수가 6,000포인트 정도 지지선 이제 안착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선에 안착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맞아야겠죠. 조건도 맞고 이제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시장을 아래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한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완화가 됐을 경우에 지지가 유지된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에서 좀 포인트 맞춰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지지선 안착 흐름이 나오는 것은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일단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불안감들도 분명히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포된 이제 우려감들이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보더라도요. 결국은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글로벌 증시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채권 금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안정화되는 국면에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찾아가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듭해서 언급이 됐었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고 있었고 이 분쟁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 미국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이 현재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시장이 지지를 받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상승 모멘텀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볼 필요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중국 당국 자체도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도 11월 이제 막바지로 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중국과 관련해서 4분기에 봐야 될 포인트들이 궁금한데요. 우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는데 애는 쓰지만 쉽지 않다 정도로 좀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가 되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4분기 핵심 변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있고요. 부동산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앞서서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큰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4분기에도 볼 것이 총 세 가지 정도인데요. 경기 안정,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회담. 이 세 가지 정도로 4분기에 핵심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경기 안정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결국에는 이거죠. 이제 경기 자체가 안정화됐을 경우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제 시장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경기 안정을 위해서 뭐 11월, 12월에 이제 인민은행이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 기금이라든지 보험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의 비중을 좀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뭐 이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를 안정시키고 그 경기가 안정된 부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 이런 정책들이 도움이 된다는 점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흐름은 뭐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부양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우려감에 비해서 쉽게 막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은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벽개원 같은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상대적으로 3선 도시, 4선 도시 중심이 아닌 외곽 지역 중심으로 좀 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비해서 끼치는 영향이 좀 적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부양 정책과 관련해서 뭐 모기지 금리 하향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지금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겠지만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부양 정책,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같이 하고 있지만은 부동산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완충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도 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제가 뭐 최근 이 코너를 통해서 또 이제 한번 주제로 다뤄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결국은 이제 지금 좀 막 결론이 깔끔하게 막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화해 무드라는 점,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이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해소되는 일은 아니더라도 뭐 이번 4분기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뭐 미중 간의 관계가 조금씩 더 완화되면서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총에 한 3가지 정도 변수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도 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좀 마음이 다독여지는 게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들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중국 증시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지지력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을 위한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지지가 횡보하는 거랑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개념이 사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미중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기가 안정화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서 짧은 기간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정화됨으로써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시나 이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석유 화학 업종이거든요. 석화 업종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요. 우리나라는 결국 중국에 대해서 그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납품하는 것이 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중간재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 경기 안정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석유 화학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탑픽으로 뽑는 종목은 롯데케미칼이고요. 롯데케미칼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경기가 안정화되면은 실적이 개선될 것입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겠지만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차트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에 큰 폭으로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요. 11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 번 더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장기 이동평균선이라서 아주 긴 기간 동안 6개월 동안의 가격 평균이기 때문에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121선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롯데케미칼은 중국 경기 안정화 다른 키워드를 통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121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121선
20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과 관련해서는 뭐 긴 관점에서 중국 경기를 보자라는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위쪽이 열려 있는 차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 쪽에서 롯데케미칼인데요. 이평선 기준으로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래량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씩은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좀 크게 의미 두지 않아도 됩니까? 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은 저희가 주가를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모멘텀이 실제로 주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가 많이 되는 수급도 필요합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수급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터지면서 수급까지 몰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는 좀 다소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핵심은 이거겠죠. 모멘텀은 충분히 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겠죠.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을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롯데케미칼의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